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동.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쉬는 청명 휴교일이었고 동네 아이들은 아침부터 서로 집 앞에 모여 무엇을 하며 놀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세에서 13세 사이에 5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우철원, 김종식. 아이들은 그날 평소처럼 도롱뇽 알을 찾으러 가자고 이야기했고 집 주변의 와룡산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나오는 작은 산. 그곳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놀던 친숙하고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점심때까지는 꼭 들어와야 한다 라고 당부했고 아이들은 네 하고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까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5아이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줄은 단 한 사람도 몰랐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되도록 아이들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아직 산에서 놀고 있을 거야. 친구들끼리 더 놀다가 오겠지 하며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들은 산 입구까지 올라가 아이들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호연아, 영규야, 찬이나 집에 가자. 하지만 산속에서는 대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부모들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 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산길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무렵 부모들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날 밤 8시경 부모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실종 수사의 기준은 지금보다 훨씬 느슨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산에서 길을 잃었을 것 정도로 가볍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과 군인들 그리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와룡산을 가득 메웠습니다. 실종 신고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모여들었습니다. 산악구조대, 군부대, 지역 민방위, 학생 자원봉사자, 마을 주민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 산을 훑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와룡산 전체에서 시작해 멀리 떨어진 인근 산지와 하천, 공장지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많은 눈과 손이 산속을 뒤졌음에도 아이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둑 맞은 것도 말을 잃어버린 것도 아닌 한날 한시에 5아이가 동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실은 경찰과 전문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5아이가 한 번에 길을 잃는 것이 가능할까? 당시 대구 와룡산은 아주 높지도 넓지도 않은 산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잃었다면 금방 발견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들은 점점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들었고 경찰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단서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중요한 목격자 진술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실종 당일 와룡산 입구에서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아이들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고 증언했습니다. 야, 거기 가지 마라 라고 소리쳤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들을 쫓아보내듯 손짓을 했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군인으로 보였다는 사람도 있었고 군복을 입은 주민일 것이란 의견도 있었으며
아예 군복이 아니라 위장무늬 작업복이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목격자가 많았음에도 사람마다 진술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군복 차림의 남성이 아이들을 산 아래쪽으로 쫓아보내고 있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찾아 나섰지만 끝내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지만 수많은 수색에도 불구하고 정체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초기 수색 이후 전국에서 수많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슷한 아이들을 서울 지하철에서 봤다. 부산에서 5명이 함께 걷는 것을 봤다. 어느 식당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있었다. 그러나 제보는 대부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확인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전국 200여 개의 제보를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어떠한 제보도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언론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대구 와룡산 집단 실종이라는 제목들이 신문마다 실렸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5아이가 한 번에 사라질 수 있는가 하며 의문과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종 후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록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아이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산을 뒤지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의 수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와룡산 아래, 인근 논밭, 하천 주변, 버려진 창고, 수풀과 바위 틈, 어디든 직접 발로 걸으며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항상 아이들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산 입구에서 우리 아이들 제발 살아서 돌아오너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는 만큼 절망은 깊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유괴당한 것이 아닐까? 아이가 실수로 큰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추측을 했지만 정작 확실하게 밝혀진 사실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이 미제로 남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초기 수사에서의 혼선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산을 계속 뒤진 경찰. 모든 수사 인력이 아이들이 길을 잃고 산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가정하에 산을 중심으로만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문가들이 초기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아이 5명이 동시에 길을 잃는 것은 조금 이상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 유괴 가능성을 너무 늦게 고려. 당시 경찰은 유괴 사건에 익숙하지 않았고 범죄 수사 시스템도 지금만큼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혹시 누군가 데려간 것이 아닐까요? 라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그럴 가능성은 낮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여러 정황은 오히려 유괴나 외부 개입 가능성이 높았음을 암시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초기 제보 수집과 관리의 미비. 당시에는 수많은 제보를 정리하고 정확히 분류하는 체계가 부족했습니다. 중복되는 제보, 부정확한 제보, 확인되지 않은 목격담 등이 섞여 수사 흐름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실수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을 더 깊은 미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부모들은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직접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집집마다 실종 전단을 붙이고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시장 등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면
어디든 찾아가 전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목이 쉬도록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고 아버지들은 밤새도록 산길을 헤맸습니다. 어떤 어머니는 아이가 배고릴까봐 하며 도시락을 싸서 산 입구에 놓아두기도 했습니다. 한 아버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아들을 못 찾는다면 죽어서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러한 부모들의 절절한 마음은 당시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사건이 발생한 지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한 등산객이 와룡산 정상 부근에서 작은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입던 옷, 운동화, 장난감, 코팅된 명찰. 경찰은 즉시 전문 감식반을 불러 유골의 정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1991년 실종되었던 5소년이 맞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전국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오열하며 쓰러졌습니다. 그토록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산을 그렇게 뒤졌는데 왜 그때는 못 찾았을까? 이 질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유골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의 실체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 경찰의 판단과 달리 유골에는 명백한 외부의 공격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개골 골절, 둔기에 의한 충격 흔적, 방어 흔적. 이는 아이들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 공격을 당했다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또한 유골이 발견된 장소는 과거 수색팀이 수차례 지나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새로운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골이 나중에 옮겨졌을 가능성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당시 수색에서는 땅속 깊이 묻혀 있었기 때문에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이들은 사고로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누군가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이 더욱 큰 미제로 남게 된 이유는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은 다음 가능성들을 암시했습니다. 아이 5을 한 번에 제압하려면 성인 남성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수의 주민이 이 남성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산 입구에서 아이들에게 고함을 치며 어딘가로 쫓아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군부대와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여러 추측이 돌았습니다. 범인의 목적은 금품, 개인적 원한, 우발적 사고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둔기에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던 점, 소지품 일부가 사라진 점 등으로 볼 때 범행 목적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의문을 남긴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왜 5명이 동시에 사라졌는가? 왜 두개골 골절 흔적이 발견되었는가? 왜 유해가 11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는가? 왜 초기 수사에서 중요한 단서가 놓쳤는가? 군복 차림의 남성은 누구였는가? 범인은 왜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한국 사회가 반드시 다시 짚어야 할 대표적인 미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유골이 발견된 후에도
부모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의 장례식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찾아줘서 고맙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져 견딜 수가 없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몇몇 부모님들은 그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세상을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들의 비통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실종 아동 수사 체계 강화. 사건 이후 경찰은 실종 초기 대응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4대 실종 사건 대응 매뉴얼이 생겼고 수색 범위와 방식도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해졌습니다. 장기 실종 아동 DB 구축.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종 아동 전단 관리 체계 확립. 전국 배포 시스템이 정비되었고 실종 예방 캠페인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아동 안전 교육 확대. 학교와 정부는 타인을 따라가지 말 것, 위험을 느끼면 즉시 도움 요청 등 다양한 안전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1991년 봄날 평범하게 놀러 나갔다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5 소년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호연, 영규, 찬인, 철원, 종식.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슬픔이 밀려오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아이들이었고 우리 이웃의 아이들이었고 또한 어떤 부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회적 경고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5 아이가 남긴 메시지가 조금이나마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겪었을 두려움과 부모들의 절규를 기억하며 부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따뜻하고 세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